화창한 하늘 아래 한 남녀가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환하게 웃는 여성과 다르게 남성의 얼굴엔 짜증이 한가득인데요. 이어진 술자리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. 다가서는 여성과 달리 피하기 바쁜 남성.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? 예, 오늘은 제발 날 좀 가만히 놔두라는 남자분의 사연 제보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의 제보자는 30대 남성이고요. 테니스 온라인 카페에서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마음에 맞는 회원들이랑 모임도 이어가는 중에 최근 40대 여성이 첫 참석을 했어요. 모임장이니까 아주 친절히 맞이해 주었습니다. 그런데 이 여성이 저는 테니스가 처음이야. 그러니까 좀 잘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남성이 보기엔 이 여성은 테니스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제보자한테 여자한테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. 애인 있어요? 라고 막 물어보고 나서 그리고 오늘 무조건 뒤풀이 열어주세요. 라고 막 강요했다고 합니다. 뭔가 좀 쎄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뒤풀이 자리에 갔는데 제보자가 일부러 이 여성을 피해서 앉으려고 하니까 여성이 끝까지 따라와서는 굳이 제보자의 옆자리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잔뜩 신이 나서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하는데요. 점점 취기가 오르니까 말실수까지 이어졌습니다. 한 유부남 회원에게 미혼 여자들이랑 술 마시니까 좋냐? 이런 질문을 하더니 또 다른 여성에게는 여기 남자 만나러 나왔냐면서 무례한 말을 던졌다고 해요. 결국 제보자는 싸움이 날까 봐 일단 서둘러서 이 자리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. 그날 밤 여성에게 문자를 남깁니다. 우린 테니스를 즐겁게 치는 모임이다. 테니스를 배우고 싶으면 교습소로 가셔라. 이렇게 보내놨습니다. 자, 이 여성 집요했습니다. 직접 제보자 남성 얘기 들어보시죠. 그래서 처음에 보통은 다들 친절하게 대하는데 이분이 오해를 시작하더니 제 감정은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. 이게 나오더라고요. 자꾸 제 아는 사람한테 가서 제 뒤를 캐고 뭐 좋아하는 건 뭐고 또 어느 모임에 가고 어떤 사람하고 친하며 뭐 정확히 어디 살며 직업은 뭐며 꼬치꼬치 물어보고 막 뒷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딱 한 번 만났는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연락을 합니다. 테니스 좀 가르쳐 달라. 좀 불안하니까 선을 다 그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날 술김에 좀 실수했다. 이해해 달라.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좀 신청하고 그런 걸 반복하니까 결국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좀 두렵기도 하고 좀 안 되니까 못 오게 참가를 거절했는데 모임에 못 나오게. 오랜만에 이 동네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성이 나타난 겁니다. 어머. 와가지고 딱 얼굴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왔어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성이 재가입했어요. 오해 풀고 싶어서 다른 아이디로 아이디를 바꿔가지고 아이고. 그러면서 자신의 나이하고 이름도 모두 속였다고 합니다. 여성이. 손 변호사님 이러면은 이거 약간 초기 증세잖아요.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고 예. 네,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잘 상황을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일단 좀 얘기 좀 해봐라 이러면서 단체 뒤풀이 자리를 마련했고요. 그런데 거기서도 당연히 말이 안 통합니다. 그러자 이 여성이 제보자를 끌고 나가서 단둘이 산책하면서 얘기하자라고 말을 했고요.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. 마음에 들어서 연락한 게 맞다. 그리고 내가 예전에 돌싱 카페도 가입했는데 이런 적은 없었는데 우리 인연 같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. 그건 제보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죠. 나 기분 나쁘다. 아니 이름 나이 속여서까지 이러는 거는 스토킹 아니냐? 라는 말을 했고요. 그러자 여성이 오히려 정색을 하고요. 아니 나 좋은 마음으로 다가선 건데 왜 상처를 주냐? 라고 맞받아쳤습니다. 자,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. 네,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40대 여성이 테니스 온라인 카페에다가 황당한 글을 올린 겁니다. 회원들 사이에 과도한 침묵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다면서 나는 순수하게 테니스에 관심이 있었는데 다른 회원들은 이성교제에만 혈안이 돼 있더라. 자신이 했던 행동과는 정반대로 포장을 해서 글을 올린 거예요. 심지어 모임장인 제보자까지 저격을 했습니다.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인데요. 제보자가 일부러 지인 음식점만 가서 매상을 올려준다거나
이 거둔 회비에 비해 뒤풀이 비용이 적은데 아무래도 개인 용돈벌이를 하는 것 같다. 이런 내용을 저격해서 올렸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여성은 내가 법률사무소에 근무 중이라 법을 좀 안다. 변호사님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하셨다. 이런 식으로 법까지 들먹이면서 압박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얼마 뒤 제보자 남성의 진짜 화를 머리 끝까지 치솟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. 직접 또 들어보시죠.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그 미저리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아니 제가 왜 그런 여자 때문에 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. 네, 뭐 일하다 말고 무슨 카드 그간의 기록을 뭐 뽑아달라 거기까지 연락가. 네, 너무 화가 나요.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무슨 아무 사이도 아닌데. 아, 미절이 나왔습니다. 아, 무섭습니다. 이 제보자 말씀에 따르면 이 여성의 주장은 모두 하나에서 열까지 다 거짓이고 뭐 자신 뭐 지인 매장에 갔다는 것도 그냥 맛집에 찾아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. 회비 정산 내역까지 다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해명을 다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일단은 맞고 안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. 횡령죄로요. 제보자가 지금 경찰서 조사도 받았다고 하는데 뭐 세상에. 당연히 무혐의가 나오겠지만 예. 왜 이렇게 여자가 나를 괴롭히는지 무섭다고 합니다. 왜 그러는 걸까요? 네, 우선 지금 이야기 살펴본 것처럼 자기가 고백까지 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 그리고 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고소까지 한 건데 물론 뭐 엄밀히 보면은 이 여기서 횡령죄에서는 고발이 되겠지만 뭐 법률사무소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게 허위 사실이잖아요. 실제로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처벌 가능성이 있어요. 왜냐하면 무고죄라고 하는 게 꼭 고소가 실제 성립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해야 되는데 고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고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고죄 성립 가능하거든요. 또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글 쓴 것도 문제가 됩니다. 다양한 내용들의 거짓말을 했어요. 그리고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. 이런 부분까지도 법적으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습니다. 야, 교수님 진짜 못 먹는 것 막 난도질을 하는 이런 심리?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맨 처음부터 이제 집착 증세가 있는 여자 같아요. 그러니까 첫날부터 딱 집착을 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거절을 하니까 거기에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손상되고 열등감까지 이제 폭발하면서 집착이 더 심해졌는데 결국에는 이런 여성한테는 감정에 호소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. 뭐 정확하게 노를 해야 하는데 하셨죠. 뭐 동아리 이제 규칙에 의해서 탈퇴를 시킨다던가 이런 어떤 동아리 회원들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. 접근 금지 뭐 심청이라던가 심하면 무고 고소까지를 통해서 법적으로 좀 정확하게 경계를 선을 그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진짜 별 경우가 다 있네요.